북한은 어떤 경제 체제로 시장을 움직이는 중앙집권적 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북한 시계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이제 1990년대 네. 중반쯤에 이제 무너지게 돼요. 장마당이 멈추면 북한 경제가 무너진다. 실질적으로 생계에 충성하는 건 장마당이다. 돈주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? 돈주요? 네. 돈주, 물주는 압니다. 네, 물주, 건물주는 알아요. 근데 돈주는 잘 모르겠는데요. 북한에서 돈주는 이제 돈이 많은 사람, 뭐 돈을 움직이는 사람,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예. 아무래도 장마당을 통해서 그 장마당에 이제 물건을 공급하거나 뭐 유통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어떤 자본을 이제 굴리게 되는 예. 그런 사람들을 돈주라고 하거든요. 말 예. 그대로 부자인 셈이죠, 북한에서. 그렇겠죠.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경제 활동마저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고 그러기도 했었죠.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한 것도 민생 살리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북한 경제를 위해서 그동안 자본주의 체제의 시장을 묵인해 왔던 게 김정은이었습니다. 근데 왜 다시 이렇게 시장을 억압하게 된 거예요? 경제적 예석이 곧 정치적 예석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역으로 또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야지 정치적으로 예속되는데 경제적으로 북한 당에 노동당에 충성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경제력을 갖고 있고 돈주들이 많아지고 사경제가 활성화되면 북한 정권에 충성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그 시장을 단속하고 억압하고 그러는 겁니다. 네. 사실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더 많이 활발하게 그럴 텐데 현재 그러면 북한 주민들의 삶은 어떨까요?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간혹 뭐 주변에 이제 북한이랑 연락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. 정말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을 통해서 뭘 해서 이제 먹고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탄광을 나가는 게 이제 조금이라도 밥을 준다.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밥을 먹기 위해서 뭐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정도로.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굶거나 이런 경우에 처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최근 코로나 상황에는 딱 폐쇄되면서 어려웠던 게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고난의 행군 때처럼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생겼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. 이 북한 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정말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게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 김정은 정권은 그렇다면 현재 어떤 기조로 운영하려고 하는 예전에는 뭐 자력갱생, 공고분투 뭐 이런 구호를 내걸면서 이제 우리 자력갱생하자 이거였어요. 근데 자력갱생도 한계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점점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더 고조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김정은이가 급하게 급조한 게 20승 10 정책이라는 걸 내놨더라고요. 20승 10 정책. 이건 또 무슨 정책이지 하고 봤더니 예. 20개 시군구에 10년 동안 현대화된 공장들을 건설하겠다는 거거든요. 근데 솔직히 지방에서 사람들이 원래 경제가 5개년 계획 단위로 이제 계획이 만들어져서 집행돼야 되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2024년도도 당해년도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경제 정책을 내놓으면 지방에서는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죠. 거기에 필요한 건설하고 운영하려면 자재, 뭐 재정, 설비 다 없잖아요. 그래서 너무도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더 옥죄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. 그러네. 북한 주민들은 지금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현대화된 공장은 누가 만듭니까? 그죠? 이 지금의 경제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출구가 딱히 보이지 않는구나라는 게 더 답답한 것 같고요. 민희 씨는 탈북 직전에 북유럽에서 파견 노동자로 일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. 그게 이제 본인한테 남는 돈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? 제가 일단은 얼마의 월급을 받고 일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아예 몰라요? 네, 외국인 고용주가 저를 얼마에 고용했는지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. 그 일단 저한테 온 돈이 한 150 내지 200유로 정도 한 달에. 150에서 200유로. 네. 그러면 한 20만 원? 네네.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, 11시간, 네, 그 정도 일을 하고. 11시간 일하고 20만 원을 받아요. 그게 사실 네. 뭐 제가 받은 월급의 10%도 안 되는 돈이다라고 나중에 듣기는 했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든 쪼개서 저는 이제 집에 보내줘야 되니까 예. 아니면 나중에 북한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이걸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엄청 아끼고 그랬던 거죠. 그랬구나. 갑자기 또 이게 또 확 격차가 나는 질문 같아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현재 그러면 북한 관료들이나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
북한의 공직자들의 월급이 월 1,800원이에요. 그런데 북한에서 식량 값이 쌀 1kg가 제일 낮을 때는 4,000원에서 뭐 높을 때는 7,000원까지 되거든요. 네. 근데 월급이 1,800원이면 어떻게 살겠어요? 그러니까 간부들은 북한 주민들을 수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뇌물을 받아야지 살 수밖에 없는. 이거 뭐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? 지금 이거 숫자적으로 나오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. 그러니까 남인희 씨처럼 이렇게 또 젊은 세대들이 해외에 나가서라도 돈을 벌어서 그 미천을 마련해서 조금 더 삶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거죠. 와, 이거 진짜 터무니없는 상황인 거네요. 정말 북한 주민들의 굶어 죽는다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그 정도밖에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진짜 이게 당연히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. 충격받으셨어요? 너무 충격받았어요. 진짜. 아니, 난 간부들은 배부르게 먹고 사는 줄 알았죠. 왜냐면 나라에 충성을 다해서 돈을 받는 거니까. 근데 그들마저도 그러니까 당연히 수탈하고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만 계속 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. 와. 그렇다면 이게 사실 얼마 못 버틸 것 같거든요. 북한 경제 자체가.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? 아,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 숨이라고 계속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계속 마지막 숨을 쉬긴 하더라고요. 그죠? 뭐 어떤 무기 밀매라든가 뭐 해커라든가 이런 또 다른 그 수입 원천이 있잖아요. 그걸 통해서 어쨌든 통치 자금은 계속 마련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런 북한 경제 그 안 좋은 상황이 주민들한테만 계속 이제 그러니까요. 네, 가해진다라는 거죠. 정작 김정은이나 그 주변 그 간부들은 전혀 끄떡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 정권이 대책을 내놓은 20승 10 정책을 잘 실행하려면 핵 개발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. 이제는 인민 생활을 위해서 인민 생활 위주의 진짜 그 김정일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정책들 이민 위천이라는 그런 좋은 말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진짜 이제는 실행할 때가 된 거죠. 네. 안 그러면 정말 북한 주민들의 그 삶이 너무도 아비규환입니다 지금. 그렇네요. 눈 감고 아웅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니, 왜냐하면 북한의 어떤 경제 상황을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뻔해요. 네, 한 가지밖에 없어요. 핵을 그냥 이제 놔버리고 국제사회랑 결여하면서 투자를 받아서 개혁개방으로 가면은 끝나는 일인데 그걸 알면서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. 그렇죠. 눈 감고. 와. 방법은 하나인데 계속해서 그걸 놓지 않는 자가 이 김정은이라는 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제는 뭐 두 분 다 한국에 온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. 언제 이렇게 넘어오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세요? 저는 이제 어떤 제 이름으로 뭔가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집을 자그맣게 이제 집 마련에 성공을 했는데, 네,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애초에 내 집 마련, 내 집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.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갖고 있으면서 이용권만 이제 북한 뭐 주민들이 사고 팔고 하는 건데 거주권만 그런 기회들을 겪으면서 이럴 때 내가 정말 열심히 살 보람이 있다 이런 걸 느낄 때가 한국에 오길 잘했다 싶은 것 같습니다. 네. 잊지 못할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. 네. 대표님은 언제 잘 넘어왔다라고 생각하셨어요? 저는 일단 학교를 가서 공부도 하고 내가 마음껏 대학교로 지나갈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. 그리고 북한에 있었으면 가고 싶은 대학에 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못 가거든요.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는 뭐 대학교도 마음껏 갈 수 있고 또 직업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해외도 마음껏 갈 수 있고 여권 대한민국 여권 하나면 해외에 갈 수 있는 나라가 너무나 많잖아요. 그런 자유 뭐 그렇군요. 어느덧 저희 오픈북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? 먼저 남해 씨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? 저는 진짜 오늘 정말 마음껏 이야기를 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. 어찌 보면은 코로나를 이제 이겨내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북한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그 어둠의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무거웠었고 좀 하루빨리 북한에 좀 진짜 제대로 된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요. 저는 이렇게 북한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다시 또 느끼면서 앞으로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두 분 오늘 진짜 너무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함께해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자, 오늘 오픈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